김종인 전 대표 쪽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은 안철수만 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이 호남에서 이길 줄 나도 진작에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탈당했지롱.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문재인을 잡을 대항마로 나선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에 아마도 출마 선언과 가까운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과 전망도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직접 대선 출마한다는 건데 사실 김종인 전 대표를 제가 만났었을 때 김종인 전 대표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어떠한 소위 파장이 생길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있다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국제적으로 변동하는 이 정세, 이런 걸 모든 걸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것인가도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미래를 놓고 생각을 했을 적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의외의 사람. 뭐 그 정도로 합시다.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본인이 나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무도 예상 못할 의외의 사람.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김병무 의원님. 네. 의외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 전 대표 본인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일 확률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주말 정도가 됐을 때 출마 선언을 할지 여부가 오늘자로 기사에 나오기도 했는데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쯤 되면 직업이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래 5월에 장미대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누굽니까? 그게 애석하게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안철수 긴장해라. 정치인들마다 나름대로 천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김종인 전 대표를 볼 때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참 천적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인 전 대표가 안 나오면 지금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정당이 사실 통합의 논의를 이끌어가기도 어렵고 명분이 아예 없어요. 국민적 지지율도 나오지가 않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 문재인의 대결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여기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같은 판으로 흘러갔을 때 과연 과거의 대한민국과 미래 대한민국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과도 내각을 구성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키워드를 던질 것 같아요.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어저께 순교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전히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본인이 끝까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내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명분을 갖고 다 엮어내고 공동정부, 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하는 판을 구성하려고 할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하는 1대1 이 대항 구도라기보다는 내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여기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선수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전 국민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데는 꽤 역량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말까지 이러한 변수가 어떻게 흐름을 갖고 가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의 대선 출마는 본인의 끝까지 대통령이 당선되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판을 짜고 불쏘시개 역할로서 출마하는 거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도 그 판에 끼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신데 김종인 전 대표 측 관계자들의 발언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번 대선에 뭔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김 전 대표는 28일 날짜도 나왔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모처 나왔어요. 민주당의 비문 의원 10명과 국민의당의 의원 5명 등 10여 명과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쪽 아닌 사람 나와. 국민의당 나랑 함께할 사람 나와. 15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와 비문 후보 간의 1대1 구도가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많지만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나 빼고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들이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말 듣지도 말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건 반대로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화법상. 정 의원님.
김종인 대표가 원래 이번에는 킹메어커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합빌딩에 입주했다고 그러죠. 예. 대합빌딩이 지금까지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을 다 입주했던 그곳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심이 있는 곳이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야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위 말해서 이제 비문연대의 어떤 어떤 시동을 걸면서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개념 같고요. 실제로 그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열려져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호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그보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 지표 하나가 뭐냐면 역시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사람, 예. 비호감도도 여전히 1등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인데 그 산이 바로 이제 비문 측에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비문 세력 중에서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데 안철수가 아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아마 저렇게 시동을 거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은 있겠지만 아까 비문 의원들을 국민의당과 민주당에서 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탈당해서 세력을 만들지 않는 한 그 파괴력 자체는 또 제한적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흔들어 보겠다는 그 판의 빅픽처는 무엇인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